동의보감에 따르면 이 식물은 백납과 건선 등의 효과가 있고 중국 의학사전에서는 10,000가지 병을 치료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식물로 부자가 된 농부도 등장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화성으로 향한 제작진. 서남해안을 끼고 경기도의 7개 도시와 접한 화성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 교통망이 고루 발달한 지역인데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신비의 섬 제부도를 마주하고 있어 낙조가 아름다운 지역으로도 손꼽힌다고. 이러한 화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멀리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위를 쥔 손놀림과 집중하고 있는 표정을 보니 부자 농부가 맞는 듯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저기 만가지병을 다스리는 약초를 키우고 있는 농부를 찾으러 왔거든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각입니다.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저쪽 하우스에 많이 있습니다. 예, 저 따라오세요. 예. 자신있게 제작진을 안내하는 부자 농부. 10,000가지 병을 다스리는 식물이 이 하우스 속에 있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10,000가지를 다스리는 약초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규모를 자랑하는 부자 농부의 하우스에는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생소한 모습이다. 꽃도 많고 다양한 풀도 많은데 어떤 게 그 식물이에요? 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담당 PD에게 떨어진 미션. 10,000병을 다스리는 식물을 찾아라. 식물의 시옷자도 모르는 PD가 찾을 일 만무한데 독특한 식물을 하나 찾긴 찾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아니에요. 백두산 백산차라고요. 백두산에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오리지널 녹차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어서 나와라.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두고도 못 찾네. 이게 10,000가지 병을 다스리는 만병초라는 약초입니다. 이름이 만병초? 약용식물에 화려한 꽃이 피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꽃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이거 만병초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한 1,000종 종류가 자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6종이 많이 돼가지고 한 20,000종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죠.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칠리향이나 향수라는 예쁜 이름으로도 불린다는 만병초.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는 식물이다. 이 식물이 그럼 10,000가지 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약재로 쓰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약재로 쓰고 있는 만병초라는 10,000가지 병을 다스리는 약초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약초로 많이 써요? 옛날에는 약초로 많이 썼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과다 복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식약처에서 식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만병초는 그리아노톡신과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하면 중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데 약초로 판매가 안 되면 이게 수익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기 때문에 식물원, 조경용, 관상용으로 굉장히 전망성이 밝은 품목 중에 하나죠. 만병초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약초로 판매를 안 해도 관상용으로 연매출 한 2억은 하고 있습니다. 만병초를 재배해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부자농부 이성준 씨를 만나보자. 이성준 씨의 만병초는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여러 동의 하우스가 연결되어 있고 식물이 가득해 갑갑함이 느껴지지 않는 탁 트인 농장이었는데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전체 규모는 한 2,300평 정도 되고요. 올해 출하묘가 한 5만 번 정도. 그 다음에 육묘할 수 있는 게 지금 20만 번 정도가 종자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병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배하는 거예요? 만병초는 사실은 재배가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죠. 쉽게 하고 있죠. 키우기 어렵다는 만병초를 쉽게 키운다는 부자농부. 그 비결을 확인하기 위해 이성준 씨의 일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 과일을 챙겨 먹는 여유까지? 어허,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대표님, 네? 진짜 일 안 하세요? 예, 일 안 해요. 저희는 이렇게 성공비법 이거 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 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뭐 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 주고 있잖아요, 모타가. 모터가 물을 준다고요? 고가의 스마트팜 설비가 갖춰져 있는 걸까? 이게 배드인데요. 예, 보시면은 물이 나오고 있죠. 24시간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라. 부자농부가 직접 물을 주지 않아도 만병초에 24시간 물이 공급되는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제가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저쪽에 그 양액통에 물이 이제 담겨져 있으면은 그 물이 밑에 있는 지금 모다 소리 나시죠? 모다로 인해서 다 물이 자동 공급되고 있는 양액 저명 관수 양액 시스템입니다. 양액이 담겨있는 탱크에서 식물이 재배되는 배드로 24시간 양액이 흘러가는 구조라는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벤치에 8개의 관이 깔려 있는데 그 관 밑으로 심지가 달려 있어서 심지가 위로 물을 올려서 베드에 적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화분에 물이 밀착이 돼 가지고 빨아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드를 적시고 있는 양액이 화분이 내리누르는 힘에 의해 화분 속 흙으로 흡수되는 형태인 것. 이 흙이 잘 흡수를 해요? 이 시설은 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스템에 맞는 피트마우스를 꼭 사용해야만이 이 시설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동으로 밀착이 돼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다른 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도 피트모스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저면 관수 양액 시스템에도 적합하고 만병초의 생육에도 알맞는다는 피트모스는 무엇일까? 피트모스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이 피트모스는 철쭉과 식물인 만병초에 적합한, 즉 pH가 4.5 이하인 블루베리용 용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점이 뭐예요? 화학적인 요소로는 pH가 맞아야만이 자라기 때문에 pH가 4.5 이하인 것을 써주셔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만병초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24시간 양액을 공급하는 과학적인 시스템과 만병초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흙을 사용해 재배하고 있었던 건데, 만병초는 원래 빨리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 굉장히 더디 자라는 식물이어서 외국에 같은 경우는 묘를 한번 생산해서 꽃을 피우기까지가 약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개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지금 그것을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재배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 24시간 서서히 양액을 공급하는 것이 식물의 빠른 생장을 돕는다는데, 재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부자농부의 노하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사다리를 가져와 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전구를 교환하는 부자 농부. 이 전구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이거는 나트륨 등인데 일조량이 부족할 때 보강으로 해주는 보강등이라고 합니다. 전구가 엄청 많네요. 330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수량이 많아야 빛이 역할을 다하죠. 해가 지고 난 뒤에도 흐린 날에도 일조량 부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커튼을 닫아주고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켜자 하우스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대별로 자동 컨트롤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식물이 잠을 자지 않고 생장할 수 있도록 이 불을 켜주고 있는 거예요. 즉 꽃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켜주고 있는 거죠. 광량을 보충할 뿐 아니라 난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원예 농가에서는 보일러 대신 나트륨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저희 집에 식물을 키우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생장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또 있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우스 뒤편에 검은색의 커다란 기계가 세워져 있었는데 굴뚝을 연상시키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난방해 주는 거예요? 아니고 이거는 CO2 발생기입니다. CO2 발생기라고요? CO2 발생기가 뭐예요? 식물이 생장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원리인데 CO2 발생기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재배기간 단축과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돼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런 시설들이 만병초를 알아서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잘못 쓰면은 역효과가 나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설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꽃을 육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육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 이성준 부자농부의 농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만병초가 재배되고 있다는데, 올해 묘종 중에서 울릉도 만병초인데 묘종 중에서 잎이 좀 틀려가지고 지금 선발을 해놓은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 품종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꽃이 달렸는데요. 잎이 굉장히 병충해에 강하고 또 몽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올해 선발해갖고 지금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만병초는 2012년도에 원예종 만병초를 씨앗을 뿌려서 선발 육종한 품종인데, 이 품종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한성이 강한 울릉도 우리나라 토종 만병초에다가 접목을 해서 지금 증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200개체가 접목을 할 계획을 다음 주부터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만병초를 수집하고 또 변종을 선발해 모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 더 나아가 이 모주들로 직접 육종까지 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병초를. 수정을 사람이 시킨다? 수정은 벌이나 나비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만병초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제가 하고 있죠. 만병초는 가격이 비싸 수입이 어렵고 수입으론 종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이 때문에 선발 관리한 다양한 모주를 이용해 직접 수정을 시키고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교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져요? 지금 현재 이 만병초는 향기가 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만병초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병초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 만병초의 꽃가루를 갖다 여기다가 수정을 시켜서 이 만병초의 색깔도 좋으면서
향기도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실패 확률이 높긴 하지만 성공할 경우 교배가 이루어진 새로운 만병초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데. 파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종도 식재 방법과 똑같이 산성 토양인 블루베리 용토에다가 파종을 해 주셔야만이 발화가 잘 됩니다. 채종을 한 뒤 가능한 빨리 파종을 하는 것이 발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 블루베리용 피트모스 위에 이끼를 두껍게 얹어 사용한다고? 물을 이렇게 흠뻑 주어서 이끼를 평평하게 다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병초 씨앗은 아주 먼지기 때문에 이끼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발화가 된다 해도 부패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이렇게 골고루 뿌리려면은 이끼를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끼 위에다가 씨앗을 그냥 얹혀만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귀한 만병초 종자를 더 빨리 더 많이 발화시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 터득한 방법인데, 만병초 재배에 있어 최고가 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매달렸다고. 모든 씨앗은 그 씨앗의 크기만큼만 용토를 덮어주는데 만병초 종자는 그 먼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절대 덮어주지 않고 이대로 파종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병초는 이러한 육종과 파종으로 번식할 뿐 아니라 다른 식물들처럼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가능하다는데, 품종이 개발되면 삽목을 진행해 수를 늘리게 된다. 삽수는 당년지 가지, 즉 올해에 난 새순을 잘라주셔야 하는데 바로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잎을 전지를 해 주셔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물에 담가서 다시고. 물에 담그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성공 노하우라는데, 수분을 가득 머금은 만병초 삽수는 삽목 직전에 또 다른 액체와 만나고 있었다. 밝은 촉진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삽목을 하게 되면 밝은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삽목할 때마다 이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법을 정립한 결과 부자농부의 농장에는 제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다양한 만병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만병초는 어떻게 판매가 돼요? 묘종으로도 판매하고요. 또 취미인들한테 그냥 판매도 되고 있고, 그리고 2년 후에 큰 성목으로도 판매를 하려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꽃을 피우기 힘든 만병초인 만큼 성목으로 키울 경우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한다는데, 부자농부의 농장에는 개화 가능한 성목이 가득했다. 만병초를 통한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묘종 판매가 한 1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성목이 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2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재배 시스템과 끊임없는 육종으로 다양한 만병초를 생산해 연간 2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성준 부자농부가 만병초 재배를 통해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 어렸을 때 제가 몸이 굉장히 허약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겨울이면은 산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약초를 다 캐셨는데, 할미꽃, 그 다음에 투구화, 시호, 삽주 이런 것들인데 독초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 중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런 걸 먹고도 제가 몸이 건강해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제가 야생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연을 맺게 된 야생화에 끌려 농부가 되기로 한 건데,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고. 제가 야생화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했었는데
주변에 이제 야생화가 대중화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나눠먹기 시기로 되고, 그래서 사실은 수익이 점점점 쇠퇴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2005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만병초라는 식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로는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가격이 굉장히 고가에 팔린다는 걸 알게 되어 가지고, 이 식물을 재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만병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야생화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만병초를 발굴해낸 것인데 순탄하지만은 않은 선택이었다. 원래 만병초는 전 세계적으로 약초로 쓰이고 있고,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약초로 많이 먹고 있고 하는데, 식약처에서 식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저한테 바로 여파가 왔죠. 만병초가 가진 약초로서의 가치를 보고 달려왔던 이성준 부자농부에게 반쪽짜리 시장만 남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이성준 부자농부는 좌절하지 않았다. 야생화에 이어 만병초를 발굴해냈듯이 새로운 소득 장목을 또 개발해 가능성을 일굴 생각이었던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만병초 다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금시초라는 약용식물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새로운 소득 장목을 개발하라. 2017년부터 금시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성준 부자농부. 금시초라니 금시초문인데. 금시초가 어떤 식물이에요? 금시초는 동남아의 국화과 단연생 식물로서 동남아 이론에서는 굉장히 인기리에 재배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약용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왜 이거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이 금시초의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 보라색 이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안이 다량 함유가 돼 있어 가지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산모가 어린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반드시 이 금시초로 된장국을 끓여준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미용에 도움이 되는 약용식물로 사랑받고 있었다. 그래서 부자농부는 국내 최초의 금시초 재배 농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번식하고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재배가 쉽고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이분들은 누구세요? 오늘 금시초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공부도 가르쳐요? 그럼요. 제가 금시초 강의를 많이 나가지요. 자생식물과 야생화뿐만 아니라 만병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성준 부자농부는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데, 금시초는 원래 동남아시아 일원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식물의 단연초인데, 요즘 홍콩 또 상하이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수식품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새순을 이렇게 뜯어서 잡숴 보셔도 됩니다. 만병초 재배 기술을 전수할 뿐 아니라 생소한 식물인 금시초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토시안을 섭취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는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철에만 안토시안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갖다가 채소니까 우리나라의 하우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안토시안을 섭취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국민 건강에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금시초 재배 방법과 활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는데, 오늘은 금시초가 시금치나 상추처럼 다양한 요리에 손쉽게 활용된다는 점을 소개하기 위해
금시초 밥상이 차려졌다. 그렇다면 금시초로 인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 금시초는 아직 생소한 채소기 때문에, 기능성 채소기 때문에 아직 수익은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 않는데 앞으로 굉장한 소득 창출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오후, 부자농부가 새로운 하우스를 공개했는데 비늘이 거치자 막 싹을 틔운 새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여기는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무슨 연구를 하세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 갖고 그거를 파종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라져가는 섬 진달래의 개체수를 늘리고 백두산의 백산차의 재배 기술을 연구하는 등 아직도 숙제가 가득하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철쭉 종류를 지금 여러 가지를 종자를 파종해 놓은 겁니다.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토종 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것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토종식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부자농부는 연구다. 왜냐하면 고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작물을 찾기 위해 계속 연구를 한다면 언젠간 부자농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라. 두 번째, 육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 세 번째,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라. 만병초 재배기술 연구와 육종으로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한 이성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토종 식물을 지키고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이성준 부자농부. 그의 열정과 도전을 역천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